최근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삶에 큰 부담을 덜어줄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부터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복지 혜택 11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계급여 인상부터 의료, 주거, 교육, 에너지, 그리고 문화와 대중교통 지원까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 소식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엄청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 단 1분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러한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생계급여의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나 증가합니다. 이는 곧 실제 수급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수급액이 지금보다 약 5만 원 증액되어 월 82만 원 수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무려 약 12만 원이 늘어나 월 207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김할머니는 매달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5만 원으로 부족했던 식료품을 더 구매하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명의 가족이 생활하는 박씨 가정의 경우 12만 원이 늘어남으로써 학원비나 식비 등 가계 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인상을 넘어 실제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소식만으로도 벌써 든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한 자녀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어렵게 살아오며 질병을 얻었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의료 혜택을 마음 편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했던 많은 분들께 희망을 안겨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치솟는 전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인상 소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세 지원금이 현재보다 2만 원에서 최대 3만 원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던 김씨 부부의 경우 매달 3만 원이라도 더 지원받는다면 이 돈으로 가족 외식을 하거나 자녀 학용품을 사는 데 보탤 수 있어 생활에 작은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만큼 이번 인상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 교육급여 인상 소식입니다. 교육급여는 전체 평균 6%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의 필수적인 교육활동비가 약 12%라는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이나 교재 구입에 부담을 느꼈던 고등학생 박 모 군은 늘어난 교육활동비로 더 좋은 참고서를 살 수 있게 되거나 부족했던 온라인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여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바우처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등 특정 취약계층에게만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청년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만 5천 원 상당의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빠듯한 생활을 하는 자취생 이 모군은 매달 6만 5천 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로 건강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여 식단을 개선하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해야 했던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혹독한 겨울에 난방비와 무더운 여름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범위가 다자녀 가구까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키우는 김씨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많아 냉난방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 인상 소식입니다.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놀이공원 이용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현재 14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15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더 보거나 작은 음악회를 감상하는 등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 혜택에 이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지원 강화 소식입니다. K-패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월 5만 5천 원을 내고 최대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53%의 높은 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며 여기에 추가로 어르신들의 환급률이 30%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박 씨는 한 달 대중교통비 20만 원 중 10만 6천 원을 환급받아 실제 교통비 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은 늘어난 환급률 덕분에 병원 방문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 외부 활동 부담을 덜고 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는 주거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2025년에 정부는 총 19만 4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신혼부부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저하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홀로 사시는 고령자분들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의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소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직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구직 촉진 수당이 인상됩니다. 현재 월 50만 원인 구직 촉진 수당이 내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양은 늘어난 10만 원으로 더 많은 면접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에 보탤 수 있어 구직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소식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가 한 달에 최대 3만 8천 원까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빠듯한 수입에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던 박 사장님은 매달 3만 8천 원씩 절약하게 되어 가게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연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프리랜서 이모 씨도 정부의 지원 덕분에 미래를 위한 투자, 즉 국민연금 납부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복지 혜택 11가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오르는 것을 넘어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큰 흐름을 보셨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크게 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통합문화이용권도 인상되며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 가구로, 에너지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K패스는 어르신 환급률이 증가하고 공공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되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이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어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혜택들 중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각 복지 혜택의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세부 조건은 2025년 관련 부처 발표나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지 혜택 혹은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정보와 생활 꿀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